두 번째, 한국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립 배경과 역사, 주요 업무 역할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설립 배경과 역사입니다. 1993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 회의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정부가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요구하면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에 대한 국내에서도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994년 7월부터 1996년 11월까지 제3차 아태지역 인권 워크숍 서울에서 있었고요. 국제심포지엄 있던 서울입니다. 아태지역 인권대회 뉴델리에 있었고요. 등에 통해서 국가인권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것입니다. 1997년 12월에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고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 10대 국정과제에 국민인권위원회 설립을 포함시켰습니다. 그해 9월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를 결성하고 법무부 산하 기관화에 반대해서 헌법기관에 준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요구한 것입니다. 2001년 5월달에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제정, 공포하고 당해연도 11월 25일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발효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가 초기 법무부는 국가인권기구를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실효성이 있는 국가인권기구가 설립, 운영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을 하고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1년이 넘는 논의 끝에 다시 지금과 같은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목적입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3조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독립성에 언급하는데요. 이 법에서 정하는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둔다. 이하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기본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이 기본적으로 인권 내용이나 기준에 대한 법률이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직법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권의 내용과 기준이 그리고 이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의 내용과 운영에 대한 사항들이 포함된
인권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역할들을 알아보면 제19조에 나열하고 있습니다. 업무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1항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간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다. 2항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항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 4항 인권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 5. 인권 관한 교육 및 홍보. 6. 인권 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국제인권 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8.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의 협력. 9.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 10. 그 밖에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크게 정책, 조사, 규제, 그리고 홍보, 교육, 국내외 협력이라는 내용으로 주요물을 설명하며 요약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정책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정책은 법령, 제도, 정책, 간행의 조사, 연구 및 개선 권고, 의견 표명입니다. 국제인권 조약 가입 및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의견들이 포함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보호와 정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정책, 제도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며 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서 국제인권들의 내용들을 준수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정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의 법률상의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력 거부 대체복무제 권고, 호주제와 사형제 폐지 및 이라크 전쟁 반대 의견 표명 등 한국 사회 인권 수준을 진전시키는 촉진의 역할을 해오고 했습니다. 주요 인권정책 권고 사항을 보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제 폐지에 대한 입장 표명,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력 거부, 대책 복무 권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관련된 법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조사 구제입니다. 조사 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 사건을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적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인의 의견,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의 이유로 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이를 조사, 구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이유가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 진정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구금, 보호시설의 경우 방문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등에 의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희롱 사건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들, 부족한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재는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내용까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할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응징이 아닌 가해의 원인 규명과 개선 방안 제시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의 조사, 공고라고 하는 구제 절차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대립시켜 가해 행위를 징벌하는 다른 구제 절차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그 인권적 문제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결국 스스로 그 개선 방안을 실행할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조사 과정은 상호 소통의 방식으로 인권 침해적 상황에 이르기까지 사유를 규명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께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인권 침해를 유발한 척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내재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권의 기구의 권고가 그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성은 사회 전체의 인권 문화와 역량이야말로 국가인권 기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위압에 흔들리지 않고 그 독립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켜가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또한 있는데요. 이거는 교육과 홍보에서 다루도록 하고, 8위 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제일 원칙과 역할은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적 자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들에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개별 구제 업무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자문은 국가와 지자체 등 당국의 인권적 자력화와 당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권 침해 행위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으로 김원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리원칙을 정책적 자문, 당국의 인권적 자력화, 스스로 돌아보는 것으로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와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교육과 홍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활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초, 중, 고등학교 및 대학 등 각급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인권이 주요 기준이 되도록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출판,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통한 인권의식 확산을 위해 영화, 도서 등 기획하거나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입니다. 인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인권 전문 도서관인 인권자료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인권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역할이 필요한 인권 현장을 파악하고 자문받으며 인권 실태조사 등에 협력하여 국가인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상호 인권 역량의 정진이 도모되기도 합니다. 결국 설치된 국가인권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 인권적 경험과 흐름을 국내 제도 운영 등에 반영하는 한편 국제인권사회에 기여하는 등 국제 교류에 힘쓰는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국내 인권단체와 개인의 협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라서,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정책, 조사 규제, 교육, 홍보, 국내의 협력 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룬 성과와 과제가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보통 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구가 만들어질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전에는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탄압의 상황에서만 떠오르던 인권이라는 단어가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본래의 목적을 설명하는 제자리를 찾아낸 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존립 목적임을 법적으로 재확인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 인권 보호와 정진 모든 측면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관의 등장으로 한국 사회 내 인권의 주류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제인권 기준의 국내적 실행을 점검하고 견인하며 입법, 사법, 행정 이외의 국가 권력을 인권적 관점에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하는 중요한 국내 인권 보장 체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2001년 11월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이면 20주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돌아보면 그간 주어진 자리에 목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의 가치에 대한 도전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인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사실 애증이 어린 비판이라고 생각도 되는데요.
우리 사회에서 그 존재가 너무나도 소중한 기관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20년 세월 동안 인권의 확장만큼이나 그 업무의 폭과 깊이도 더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조직적 규모와 내외적 인권 역량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가를 돌아보고 부족한 지점을 함께 채워 지난 20년보다 더 바빠질 준비를 해야 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파워포인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로 조직적 규모, 내적 인권 역량,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도 과제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네, 세 번째, 지방정부의 인권보장